업자가 아닙니다.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면서 객관성 무주택자들은 서두르지 마세요.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그 기회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의 주제는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주의사항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잘못하면 재산상의 손실이 크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임대차를 계약할 때 주의사항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임대차라고 하는 용어는 원래 법률 용어입니다. 민법에 나오는데요. 민법이라고 하는 건 백성민자, 법법자, 이렇게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법률 행위를 할 때 관련된 민법인데, 우리나라 민법 618조에는 임대차의 의의가 나옵니다. 그러면 집주인을 우리는 법률용어로 임대인, 세입자, 집을 빌려 쓰는 사람은 세입자를 우리는 임차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을 임대차 계약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면 618조의 임대차의 의의를 한번, 법률 용어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는 당사자,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되겠죠.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또 다른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이라는 건 집세지요. 보증금 5천에 월세 50만 원 이런 게 있잖아요. 매월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임대차의 의의가 되겠는데요. 반드시 임차인들, 세입자들은 집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서를 쓰기 전에 반드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는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는데, 갑구에서 혹시 압류라든가 국가에다 세금 못 내서 압류가 있거나, 또는 지방세를 못 내서 압류가 있거나, 또는 개인 간의 채권 채무가 있어서 가압류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압류, 가압류가 있다면 그것을 압류와 가압류를 등기를 말소한다는 그런 조건 하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또 등기부 을구를 보시게 되면 그 집주인, 임대인이 은행에서 빌려온 돈이 얼마가 있는가, 또 그 아파트 주택에 대한 시세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 집주인이 은행에 근저당권을 얼마를 설정했는가, 채권 최고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시세는 5억인데 집주인이 3억 원을 근저당을 설정하고 빌려왔다면 지금 차액은 2억밖에 안 되는데 내가 전세로 전세보증금을 2억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먼저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근저당권은 선순위가 되는 거죠.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임차인은 후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3억인데 시세가 5억이라면 2억 들어가는 것은 크나큰 무리가 되겠죠. 사실은 1억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집값이 하락해가지고 또 경매를 나온다면, 낙찰률이 적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다 반환받을 수가 없다는, 그래서 불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등기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또 임대차 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집주인을 확인해야 됩니다. 집주인. 그 집주인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소유자와 집주인이 동일한가, 반드시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나오는 사람이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의 신분증을 좀 확인해야 되는데요. 주민등록도 요즘은 2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보다는 운전면허증이 확실한 증거 신분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주고 또 만약에 잔금을 주었다면 그 잔금 지급일 날 이제 또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그 잔금 지급하는 날 반드시 주민센터에 가셔서 전입신고도 하고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사 가는 날 오전에 이사 가잖아요. 그럼 오후에 집을 풀고 반드시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반드시 좋습니다. 그래야 대항력이 있고 훗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 변제권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생겨서 임차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요 여러분들이 등기부 여부에는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이사하는 날 하는 것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요 확정일자를 늦게 받는 분들이 있는데요. 반드시 전입신고하는 날 계약서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까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을 하고 전세보증금을 주고 잔금을 주고 들어갔는데 만약에 집값이 좀 떨어져서 내가 전세보증금을 100% 집주인한테 반환받기가 어려울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집값이 너무 폭락하게 되면 보증금을 임차인들이 다 못 받는 경우 깡통전세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앞으로 2019년, 2020년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대외적으로 세계 경제와 대내외 경제적으로 불확실성들이 가중되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만약에 전세보증금 받기가 불안하다 그러면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있죠. 주택도시보증공사 그 HUG라고 하는데요. 이런 공적기관이 운영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제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았을 때 보험에 든 기관이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게 되면 전세계약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줍니다. 그랬을 때 만기일 한 달 후부터, 그러니까 만기가 지나면 한 달 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상품 수수료는요, 전세보증금의 수수료는 0.128로 보증금이 만약에 1억이라면 1년 기준 12만 8천 원의 보증상품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보증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보증 신청 기한이 있는데 신규로 전세 계약을 했다면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그러니까 잔금 주고 뭐 해도 되고요, 또 전입신고 해도 되는데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 중 늦은 날부터 보증 신청 기한이 되겠습니다.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계약 기간이 보통 1년 이상인 경우만 이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전세 계약 체결해서 뭐 6개월을 살고 있다, 3개월을 살고 있는데 불안하다. 그러면 아직 신청 안 했다 그러면 전세 계약 기간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세 계약이 2년을 맺었는데 아직 1년이 안 됐다면 10개월이 됐어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불안하신 분들은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입하는 것도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이제 계약 기간이 2년이 지나서 갱신하는 경우 있죠. 갱신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언제까지냐? 갱신하기 전 전세 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갱신 전세 계약서상 전세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만 해도 보증 신청 기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증 조건은요. 전세 보증금은 수도권 지역은 7억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이 아닌 그 외 지역이 되겠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전세 보증금이 5억 원 이하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할 때 주의사항을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임대차 계약할 때 이런 것들을 꼭 지켜서 여러분들이 해야만이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